안녕하십니까. 동남아북부협의회 회장 노준환입니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자문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문위원의 역할과 역량 강화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이 하늘을 알고 있습니다. 연이 하늘을 알고 싶은 욕망보다는 연을 날리는 사람이 연을 하늘에 날리고 싶은 욕망이 더 클 것입니다. 연을 날리는 사람을 리더, 국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을 자문연이라고 가정해 봤습니다. 연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문연의 모습도 직위, 경제적인 측면, 소득 경차 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깨끗한 그릇이냐입니다. 금그릇, 쇠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등이 있지만 더러우면 그 누구도 음식을 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릇의 재질은 보잘것없더라도 깨끗하면 됩니다. 연이 연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연줄을 사무처라고 가정해봤습니다. 연줄이 없으면 연은 방향을 잃고 어디론가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연이 날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무처에서 사병을 많이 주면 연이 잘 날아갈 수 있을까요? 연이 잘 날 수 있으려면 바람이 필요합니다. 바람이 없으면 연은 떨어집니다. 바람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연을 날리는 자라도 어쩔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은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 자문위원 역량을 증대, 다음 세대에게 비전 제시, 이러한 분위기가 저는 바람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각자의 위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협회장인 제가 연을 날리는 자입니다. 연을 날리기 위해서는 바람이 있는 곳으로 장소를 선택하고 이동해야 하고 연줄을 풀었다 당겼다 하면서 연이 바람을 타고 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문위원인 행동대장은 자기의 전문성을 내세워 각자 자기 위치에서 아름답게 날면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이 바람을 탈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없을 때입니다. 어떤 환경을 조성해줘도 결국 연은 날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워크숍을 하는 것입니다. 역량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정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직무 역량입니다. 개인이 가진 전문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개인의 역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협력, 조화를 이루려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공통 역량입니다. 공동체 조직 내의 보이지 않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보니까 그들만이 가진 노하우로 빠르고 깨끗하고 크게 힘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부서도 우리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하자는 분위기 조성, 이것이 공통 역량입니다.
세 번째는 리더십 역량입니다. 조직을 관리하는 자, 연을 날리는 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 협회장, 지회장, 임원들에게 해당되는 역량입니다. 영화가 흥행하기 위해서는 좋은 배우, 좋은 시나리오가 있어야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감독으로 인해 영화의 흥행이 좌우됩니다.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자문위원들에게 동기부여하여 조직을 이끌어가는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의 대답은 아닙니다. 특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좋은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 화려한 발기술, 게임을 읽는 능력, 승부욕동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문위원들이 훌륭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열정과 참여의식, 전문성, 세상 흐름을 읽는 능력, 리더십,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이런 요건들이 충족됐을 때 자문위원으로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야구 선수 오탄이라는 투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LA 에인절스에서 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는 졸업 후에 프로야구 8개 구단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뽑히겠다고. 그래서 그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몸 만들기, 제구, 구위, 스피드, 라구, 운, 인간성, 멘탈이라는 주제를 놓고 어떻게 하면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계획하고 실천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성을 위해서는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 승리에 대한 집념, 마음의 파도를 만들지 않기,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뭐 이렇게 계획을 짜서 매일같이 실천하고 매일같이 연습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각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실천하고 계획하고 이런 꾸준한 연습으로 인해서 오타니 선수는 정말 자기가 꿈꾸는 메이저리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문위원들은 어떤 계획을 하고 실천해야 할까요? 저는 크게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건강, 습관, 정체성, 인간관계.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하고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셔야 하고 잠을 충분히 푹 자야 하고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돼야 돼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오따니가 했던 것처럼 세부적으로 무엇을 꾸준히 실천해야 할까요? 습관, 정체성, 인간관계 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이만 먹으면서 보수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리더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난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자,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습니다. 매일 기타 치며 노래하고 누구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우물 위로 보이는 하늘의 크기가 우물 사이즈입니다. 세상은 우물의 크기와 같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물 밖에서 다른 동물들이 우물 안을 쳐다보며 나오라 합니다. 너 거기서 뭐냐고. 이럴 때 갈등, 번뇌가 옵니다.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살자. 아니야. 세상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개구리 한 마리가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미끄러져 떨어지고 체력도 부족하고 수백 번의 실패 끝에 우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자문위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물 밖으로 나온 개구리, 자문위원이라는 자격으로 세상에 나온 우리 자문위원님들,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어서 좋을 수도 있고 먹을 것이 많아서 좋을 수도 있고 친구가 많아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황소개구리, 뱀, 차바퀴 등등. 매일 매순간 긴장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국가의 검증을 받고 자문위원으로 계신 프라이드가 있는 자랑스러운 자문위원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뭐 저런 놈이 평통위원이야? 우습죠? 자기들은 자문위원 자격도 없으면서 내 돈 쓰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참 기운이 빠집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음지에서 조용히 살면 신경 쓸 일도 없고 욕도 안 먹고 우물 밖으로 나왔더니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을 듣게 되고 피곤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우물 안에서만 사시겠습니까? 우물 밖으로 나와서 황소개구리, 뱀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내서 대처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물의 안과 밖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 자문위원들의 역량입니다. 나를 알아야죠. 황소개구리를 알아야죠. 그리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어서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함께 볼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자님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웃으면서 편하게 보시면 되는 영상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자회견장입니다.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to I think see you.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Well, 기자가 your English is better 일어섰지만 than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How about you held up will your my hand Korean anyway.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Yes depends or on no?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No? No takers? Oh, this is getting 참 more complicated than 난감합니다. I expected. Take quick one question 결국 from Asian 질문권은 President Obama.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게요. 저기 기사네. 다 보시고 나시니까 어떠셨어요? 한국 사람들 진짜 질문 안 한다. 뭐 그런 생각. 네. 항상 질문을 하는 거면은 내가 부족하다는 거를 뭐 이렇게 남들 앞에서 드러내야 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부담에서 몰라도 아는 척. 맞아. 몰라도 아는 척 앉아있고. 다른 기자들이 뭐 저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말은 안 하지만 비아냥거리거나 이렇게 눈치를 주거든요. 기자님이시라면 저 자리에서 질문을 했을 것 같으세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이렇게 그 분위기를 깨고 먼저 손을 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텐 질문도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디까지 질문이 용이되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하면 잘하는 걸까? 그것조차도 답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 현재 교육 방식이 우물안 개구리로 만들고 있고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문위원들의 현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서로 헐뜯고 잘못을 지적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문위원들은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최소한 다음과 같은 다짐을 하고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동체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소원 다행, 말은 적게 하고 많이 움직여라. 경청을 잘해야 하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말은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고. 네 번째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걸음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씨앗이 될 수는 없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걸음의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들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SNS가 발달한 현 상황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듣고 보고 하는데 우리 자문위원들은 팩트가 아니면 말을 하거나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스스로 리더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자기의 멘토가 있다면 멘토를 보고 배워서 리더의 요건을 충분히 배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는 각각 다른 색깔들이 서로 어울려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문위원 각자의 개성과 전문성을 하나를 위해 희생해 준다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민주평통이라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오늘 워크숍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